이게 다예요. 애들이 없어. 연휴라서 뭐 일정이 많고 결혼했다고 해서 좀 애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수업을 매주 자꾸 신입생이 들어와서 이게 왜 이래? 이거 다 부서져 있어. 아무튼 매주 자꾸 신입생이 들어와서 매주 내 소개를 요즘 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름은 최준영이고요. 전화번호는 요거예요. 선생님 전화번호로 그 이름, 학교, 과목 해서 그냥 이렇게만 쭉 보내줘. 네. 안 보냈던 친구들도 보내주고요. 저렇게만 보내. 괜히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속도 법칙을 이제 할 건데 26페이지. 페이지에 있는 가속도를 할 건데 이제부터가 사실 좀 제대로 된 물리의 시작이에요. 약간 순서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약간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원래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배웠냐면 속도를 처음에 배우죠. 네. 속도 배우고 가속도를 배우겠지. 그럼 이 가속도가 일어나는 원인인 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럼 이제 힘에서 배웠으니까 힘을 이제 역학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뭐 대학교든 어디든 가면은 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물체를 밀었을 때 이 물체가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도 하네 하면서 그 다음에 원래 토크를 배워요. 네. 또 돌림힘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 돌림힘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힘이 나오고 그리고 가속도, 속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거 돌림힘 배우는 동안에 아씨 대체 이게 뭔데 그래서 하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불안함을 계속해서 주었을 텐데 이제 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더 우리한테 안정감이 있을 거야. 왜냐면은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배워왔던 내용이고 중학교 때도 다뤘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게 가속도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라는 거는 사실 어떤 물체한테 내가 얘한테 너 멈춰 있었구나, 너 앞으로 내가 힘을 줘서 10m/s의 속도로 만들어 줄 거야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0에서 갑자기 10으로 팍 하고 튀어오르진 않겠죠. 네. 우리 자동차를 다들 타봐서 자전거를 타봐서 알겠지만 내가 0으로 가고 있다가 자동차가 엑셀을 밟아서 속도가 점점 증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 기울기 속도에 시간에 따라서 이 속도가 늘어나는 정도를 우리가 가속도. 그쵸,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요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x축 변화량분. 그렇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우리가 구하고 있어요. 좀 더 이제 두 번째 수업이니까 좀 더 수학적으로 더 설명을 할 거야. 이제 뭐 완벽한 물리학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너네들이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첫 바퀴는 사실 엄청 빨리 지나갔어.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돼. 첫 바퀴는 진짜 되는 감치듯이 그냥 쓱 하고서 다 넘어갔고, 두 번째 바퀴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자, x 변화분의 y 변화라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봤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거리,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으면은 거리 시간 속도. 그치 속도가 되겠죠. 왜? x 변화가 뭐니까 시간분의 우리가 y 변화, 거리 변화 이거를 우리가 변위라고 얘기해서 얘를 속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속도일까? 속력이 아니라 알아봐. 방향이 저기 그치. 기울기에는 방향이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무슨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따라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기울기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으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방향도 표시를 할 수 있고 크기도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물리량들을 계속해서 표현해 줄 거야. 그래서 물리를 할 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물리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는 별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학을 못해도 물리를 할 수가 있어. 자, 수학을 못해도 물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물리에서 수학을 많이 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의 수학만 생각을 하자. 깊게 생각하지 말고. 가운데가 0이고 1, 2, 3 여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수직선이라고 하는 요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오른쪽으로 가는 걸 그냥 플러스로 놓고 있고요.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놓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표현할 때는 플러스로 쓰는 거고 왼쪽으로 가는 걸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로 쓰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내가 수직선은 꼭 이렇게 오른쪽을 1, 2, 3을 써야 될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모든 축은 내 마음대로 둘 수 있다라는 게 과학의 수학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써도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어. 따라서 나는 그냥 내가 지정하는 방향 하나를 플러스로 둘 거고 걔랑 반대가 되는 것을 반대 방향을 그냥 마이너스로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랑 요거에 대해 조금 얘기를 했고요. TV가 거슬려. 칠판을 요만큼밖에 못 써. TV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는 영상을 계속 찍고 있고요. 선생님이 보강을 잘 못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학원을 빠졌으면은 선생님 유튜브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그 일요일 우리가 1시에 수업이잖아. 한 12시쯤 와가지고서 보강을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힘들어. 오늘도 힘들어 보이잖아. 오늘은 힘든 이유가 어제 술을 마셔서 그런 거긴 하지만 오랜만에 또 요즘 선생님 결혼 준비한다고 청첩장을 계속 나눠주고 있다 보니까 자꾸 술자리가 생기는데 너넨 결혼하지 마.
그냥 하지 마. 힘들어. 아, 결혼 준비. 선생님이 물리를 공부하는 것보다 결혼 준비가 더 힘든 것 같아. 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가속도 법칙.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자,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속도가 얼마나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할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요걸 가속도라고 얘기하기로 했죠. 네. 그럼 이제 눈치를 어느 정도 채야 돼. 어떤 눈치를 채야 되냐면 우리가 속도 곱하기 네. 시간을 했을 때 무엇이 됐지? 거리. 거리가 나왔어.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이야. 이동한 거리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무엇이 돼야 돼? 거리. 어? 가속의 시간. 속도 변화. 속도 변화가 돼야 돼. 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속도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 우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선생님이 이거를 하나하나 네 글자 이거 다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델타 V로 쓸 거예요. 네. 델타는 변화, V는 속도의 표시죠. 벨로시티. 그래서 이렇게 쓸 건데, 자, 그러면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처음에 0으로 가고 있던 친구, 정지해 있던 친구가 있었고요. 10으로 바뀐 애가 있대. 얘가 2초 동안 이렇게 변화를 가졌으면은 얘의 가속도는 몇일까? 5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자, 우리 이거를 가정을 할 때 사실 어떤 게 들어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속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 일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야. 네. 그리고 우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일정한 형태의 가속도 혹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그래프들만 볼 거야. 구간에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는 거. 네. 이게 고등학교 수준이고 대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막 변하니까 미분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딱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했던 요 5m/s 제곱으로 써야 돼.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수학이야 아니면 우리의 감이야. 이게 과학에서 얘기하는 직관이에요. 수학적 직관도 맞고 과학적 직관도 맞겠지만, 자, 우리는 얘네들은 일정하게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5m/s 제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생각을 합시다. 5m/s 제곱으로 계속해서 가속하는 애가 있어. 네. 그러면 얘는 점점 속도가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네. 속도가 점점 빨라지나? 빨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이동을 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그래프, 속도 그래프를 구하기 전에 거였던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네.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돼. 네.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증가하는 값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프 여기에서 여기까지 좀 아.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주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연결을 해보면은 마치 어떤 형태의 그래프? 2차식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를 얘기를 할 때 속도는 1차식. 언제?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일정한 가속도를 가질 때는 1차식의 형태로 나올 거고 이동 그래프는 2차식의 형태로 나와요. 근데 2차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2차식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나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긴 한데 1차식이 편할까 2차식이 편할까? 1차식이 계산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1차식으로 우리는 항상 바꿔서 쓸 거야. 자,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26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자, 2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가속도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랑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내가 가속한다라는 걸 어떻게 인지를 할까? 가속에 대한 인지가 필요해. 생각이. 우리가 자동차를 탔어. 네. 아버지가 악셀을 밟으신 것과 브레이크를 밟은 거를 우리 몸으로 느낄 수가 있지. 네. 아버지가 갑자기 급출발을 해줬어. 빵 하고.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급출발을 했는데 뒤로 소리나. 뒤로 쏠리지. 우리가 뒤로 막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엑셀을 밟으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이 눕잖아. 네. 왜 눕겠어? 엑셀을 밟았으니까 내가 원래 있던 방향이 나의 원래 위치가 여기였는데 네. 자동차가 내 발을 끌고 앞으로 간 거야. 네. 그럼 내 발을 끌고 앞으로 가면은 머리는 관성에 의해서 얘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발은 자동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발이 먼저 움직이게 돼요. 네. 그럼 내 몸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끌려가는 듯한 형태로 바뀌면서 내가 뒤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면 내가 뒤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급브레이크를 딱 하고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소리죠. 그렇지,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뭐야 이게 내가 그려놓고서 어떻게 그린 건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앞에 브레이크를 꽉 하고 밟으면은 에어백이 앞에서 터지면서 머리를 꽝 하고 안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잘 있다가 내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내 몸통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발은 버스랑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머리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발은 여기다. 그래서 갑자기 그 브레이크 밟으면은 내가 빡 하고 앞으로 넘어지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관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이 현상 때문에 우리가 가속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는 거야. 네. 내 몸이 뒤로 쏠리고 앞으로 쏠리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아 내가 지금 앞으로 가속을 하고 있구나. 내가 갑자기 멈추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의 귀 안에 있는 그 전정기관과 뭐 세방거리관이랑 해가지고서 얘네들을 다 많이 사용을 해서 우리 뇌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각적인 부분도 있어요. 분명하게. 네. 우리가 어떠한 것이랑 나랑 속도 차이를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얘가 나보다 빠르다라는 걸 느끼는 거야. 나의 움직임이랑 얘의 움직임을 이제 비교를 한다라는 거지. 네. 자, 지금 친구들은 다들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지해 있다 안 해 있다? 안에 있다. 안 한다. 왜? 움직이지 않나요? 지구가 돌고 있어. 네.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어.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서로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 느껴? 정지했다고. 정지해 있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은 상대적인 형태의 이 속도가 우리한테 시각적인 정보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상대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물리 법칙을 정해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이랑 0에서 10짜리를 비교하는 상황이랑 10에서 20을 비교하는 상황은 사실 왜 이렇게 써? 네. 얘네 두 개는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리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공통점을 찾아요. 시간. 그래서 얘를 내려버려. 차라리 네.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10이랑 20을 계산하는 게 편하겠어? 0이랑 10을 계산하는 게 편하겠어? 0, 10이요. 자, 얘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유명한 문제예요. 네. 이거는 내가 지난 회차 수업에서 나눴던 것 같아. 했나? 했던 것 같기도. 선생님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과학에서 철수는 무엇이다? 무적이다. 철수는 괴물이에요. 과학에서 철수는 이 가운데에서 뛰어다닐 수가 있어. 양쪽에 있는 저 두 개의 기착한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미친놈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0m예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인데 철수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뛸 거야. 언제까지? 얘네 둘이 합쳐져서 얘가 사이에 끼일 때까지. 네. 자, 얘는 5m/s의 속력을 가지고 있고요. 얘도 5m/s의 속력을 가지고 있고, 철수는 10m, 20m/s라고 하자. 속력을 가지고 있어. 네. 그럼 철수는 지금 애초에 가정부터 뭐야? 기차보다 빠른 미친 아이야. 네. 말도 안 되는 친구인데 철수는 그러면 사이에 끼이기 전까지 몇 번 왕복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 네. 그럼 몇 미터를 갈까? 일단 몇 미터를 갈까? 이거는 사실 2초 만에 대답이 나와. 100m. 100m? 왜? 100m가 아니야. 됐다. 100m는 아니야. 5m? 5m? 아니야. 자,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던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이 상황을 바꿔야 돼.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물리학적 직관을 사용을 해서 선생님이 위에랑 아래 저 두 식에서 둘은 사실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편한 거다? 위, 아래? 위.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 위처럼 만들라는 거야. 어떻게 위처럼 만들 수가 있을까?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왼쪽으로 가니까 실제로는 얘는 마이너스 5가 돼야겠죠. 그럼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얘들아 스스로 해야 돼. 생각을. 내가 알려주면 의미가 없어 이 문제는. 5로 나눠야 하나? 5로 나눈다고? 안 되지 그거는. 우리는 더하고 빼기만 하고 있잖아요. 곱하고 나누기를 하면 차원이 달라져서 안 돼요 사실. 5를 더한다? 5를 더하면 돼요 양쪽에. 그럼 하나가 0이 될 거고 하나가 10이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다? 10초. 그러면 철수는 10초 동안 몇 번 뛴다? 10초 동안 뛸 테니까 몇 미터를 갔어요? 200m를 갔겠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 어렵지. 그런데 이거를 할 줄 알게 되면 물리가 쉬워져. 가속도 법칙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상대 가속도라고 얘기를 할 거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이제. 나 이거 지우는 게 제일 귀찮아. 내가 이 학원에서 지금 몇 년이야? 8년? 8년째 있는데 내 수업을 할 때마다 이거 지울 때마다 애들한테 칠판 지워주는 기계나 알바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맨날 해요. 너무 귀찮아. 이거 잘 안 지워져. 가루가 안 날리는 건 좋은데 잘 지워지질 않으니까. 관성이랑 상대속도 조금 얘기했고요. 가속도 법칙은 일단 가속을 하는 원인부터 얘기를 해야 돼.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가속을 하는 이유가 뭐다? 어떤 물체한테 내가 힘을 줬으니까. 그렇지. 힘을 준다라는 거는 이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나 혹은 모양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은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운동 상태에 대해서 바라보겠다라는 거야. 네, 자꾸 영상을 찍을 때
욕은 아니지만 욕과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뉴턴을 어떻게 하고 싶다? 땅 속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죽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뉴턴이 얘기했어요. 어떤 물체에 힘을 주면은 그 물체는 가속할 것이다 라고. 그런데 이 가속은 힘의 질량에 비례를 해서 반비례해서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ma라는 식을 만들게 되었어요. 네. 질량에 반비례해서 가속을 한다라는 거야. 힘을 주면은. 그러면 내가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물리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인지를 해야 돼. 아이작 뉴턴의 생각을 따라가 봅시다.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바라. 내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한 대만 때리고 싶다 진짜. 뉴턴의 생각을 따라가 봅시다. 이거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뭐죠? 사과. 그렇죠. 애플이죠, 애플.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저렇게 그리면 이제 나 고소 당하는 거야. 한입 베어문 사과는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자, 사과가 있어요. 우리가 과학에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아이콘 안에서 사과라는 건 어떤 아이콘이야? 중력. 가속. 중력. 아니지. 사과와 하나가 더 있지. 나무. 전구. 얘네들은 어떤 것에 대한 아이콘이죠? 이 두 개는 공통점이 무엇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야? 아이디어 떠오를 때. 그렇지. 아이디어에 아이디어에 대한 아이콘이죠. 자, 사과가 왜 아이디어에 대한 아이콘이 됐지? 뉴턴. 그렇지. 우리 그 자식이라고 하자. 얘는 그 자식이라고 할 거고요.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나오면 이제 그놈이라고 하자 걔는. 사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그 더 심한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고등학교 수준이 없어. 예를 들어 막 하이젠베르크는 그 새끼 막 이렇게 얘기하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부자. 과학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 부자들이 하는 거야 원래. 왜 부자들이 했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게너라는 사람이 있죠. 지구과학에 나오는 그 대륙 이동설을 만든 사람이 있어. 베게너. 베게너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렇게 자, 일단 얘기를 들어봐. 서재에 앉아 있었어.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집에 서재가 있다고? 네. 서재 한쪽에 세계지도가 있었대. 그 당시에 세계지도?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세계지도가 왜 집에 있냐고. 지금처럼 프린트를 해가지고 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봤는데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비슷하게 생긴 거야. 해안선의 모양이. 그래서 벽에 걸려있던 세계지도를 떼서 가위로 오려가지고 붙였대. 미친 거 아니야? 과학자는 돈이 많아야 돼요. 과학은 왜? 그런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심해야 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뉴턴도 사실 뭐 했냐면은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얘기하는 병이 1600년대에 창궐을 했어요. 쥐식기가 나와가지고서 사람들의 음식들을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해가지고 걸리는 그 병. 네. 이것 때문에 휴교를 했어, 대학교가. 얘는 어느 대학을 나왔겠어요? 영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여기지. 네. 당연히 옥스퍼드예요. 옥스퍼드를 다닌다는 건 부자란 얘기야. 왕립이잖아. 그래서 아이 참 할 게 없네. 집에 나가야겠다 해서 집에 있는 과수원에 앉아 있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틀렸어. 집에 가수니. 아이작 뉴턴은 집에 성이 있었고요. 그 성 안에 있는 과수원에서 자기네 과수원에서 앉아 있었어. 여기 앉아 있어. 할거 진짜 있어. 그러니까 할 게 지지리도 없으니까 여기에 앉아 있던 거야 그냥. 얘 뭐 하고 있었겠어? 여기에 있는 수많은 농민들이 이거를 수확을 하는 걸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얘는 굉장한 부자니까, 귀족이니까. 귀족이. 그런데 너무 이제 심심한 거야. 그러면 갑자기 근데 나무에서 사과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근데 뉴턴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 떨어지지라고 생각을 했어. 자, 선생님 집도 과수원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외갓집이 과수원 농사를 지으셔서 복숭아 농사를 하셔. 복숭아 농사 이게 이제 접은 지 꽤 됐는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자, 복숭아가 떨어지는 걸 보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먹어야겠다. 저 새끼 잘 익었네. 근데 우리처럼 이제 소시민이 아니라 복숭아가 100만 개가 있는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을 한다고?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뉴턴은 물체가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속도 변화, 운동량, 가속도, 힘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왜 움직일까? 물체가 가속을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럼 가속은 왜 할까? 힘이 있으니까. 힘을 받은. 그럼 물체가 가속을 하고 힘을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미적분을 만들어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얘를 꺼내가지고서 죽이고 싶다라는 이유가 이거야. 미적분이 너무 어렵거든. 사실 미분은 쉬워요. 미분은 정말 쉬운데 적분이 엄청 어려워. 미분의 거꾸로가 적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학 공부를 안 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제대로 공부를 아직 안 한 거야. 적분은 미분이랑 달라. 적분은 부정식분 뭐. 네.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나중에 특이 적분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분에 대한 우리 교수님이 수리물리학 교수님이셨는데 수리물리학 그러니까 물리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네. 교수님이 적분은 적분표가 있어. 적분 테이블이 있어. 미분도 미분 테이블이 있긴 한데 적분은 특이 적분이라고 해서 x분의 1을 적분을 하면은 얘가 뭐 ln x인가? 이게 될 거야. 뭔지도 모르겠지. 아무튼 이런 형태로 막 바뀌어. 네. 근데 x 제곱분의 1을 적분을 하면은 얘는 이거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돼.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만 다르게 움직이잖아. 네. 아무튼 적분은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이런 걸 특이 적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이 적분에 대한 표가 있어. 네. 그 테이블을 교수님이 그러신 거야. 시험 볼 때 그냥 꺼내놓고 그냥 그거 보고 해. 교수님도 자기 연구할 때 절대로 다 외워가지고 쓰시진 않거든. 아무튼 이게 왜 미적분이 필요하냐면은 정확히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미분이라는 부분이랑 적분이라는 부분이 과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이 역학에서. 네. 아까 전에 요거 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얘의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가속도. 가속도라고 했죠. 네. 자,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뭐야? S 증가량 그렇지. x 증분의 y 증가량이에요. 네. 자, 미분은 무엇이냐면은 짧게 나눈다라는 거야. 그래서 x 증가량을 0에 가깝게 바꾸는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짧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울기를 구할 거라는 거야. 네. 그러면은 내가 요 부분의 순간적인 기울기, 즉 순간 가속도를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안 할 거야. 네. 대신에 요건 할 거야. 적분 같은 거. 네.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시려고 하네 하면서 얘가 두려움이 느껴지겠지만 사실 굉장히 쉬워요. 적분은 뭐냐면 네. 얘를 굉장히 좁게 잘라서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선을 더하면 무엇이 된다? 면.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적분하면 무엇이 된다? 얘 넓이가 돼. 그렇죠. 자, 미분은 나누기가 한 번 늘어난 거예요. 네. 얘는 적분은 나누기가 줄어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간 제곱분의
거리가 있으면은 네. 얘가 지금 뭐야? 가속도겠죠? 네. 그러면 가속도를 두 번 적분하면 무엇이 될까? 두번 적분하면 나누기를 줄여드는 거잖아. 한 번, 두 번 해서 완전히 없어지겠지. 이동 거리가 나올 거야. 자, 아, 그러면 우리는 속도를 적분하면 무엇이 된다? 10분의 이동 거리가 된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면적이 무엇이다? 이동 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 속도의 기울기 밑에 있는 이 면적이 이동 거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아이작. 저놈 때문에. 아무튼 다시. 저 자식 때문에. 네. 미친 사람. 왜? 물리를 할 거면 물리만 할 것이지 왜 수학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일단 가속도 법칙이랑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고요.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내 기준에서. 너네 기준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그리고 선생님은 물리를 혼자 공부했어. 그래서 어떠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는 잘 몰라. 인터넷 강의도 잘 안 보고 학교 수업도 잘 안 들었어. 그냥 부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그냥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내가 이해한 바를, 내가 이해했던 과정들을 너네들한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을 해야 된다. 응용을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단순하게, 특히 물리가 이게 심해 수학이라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응용은 안 돼. 네. 선생님이 열심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응용을 할 수 있게. 아까 전에 한 번 했잖아 우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철수는 200m를 움직였다. 기차보다 빠르게. 나중에는 철수한테 이제 방사능도 쬐일 거고요. 우주선이랑 같은 속도로 날아가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철수의 단짝 친구 하나 있죠. 영희. 영희는 우주 공간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철수를 바라보고 있을 거야. 그래도 살아있다. 걔네들은 초인이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지금은 철수랑 영희가 잘 안 나오잖아. 요즘에는 막 민수 막 그런 친구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막 하유리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서 있더라고. 교과서에. 근데 선생님이 봤던 교과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영희랑 철수를 이제 커플링을 시켜놓은 거야. 둘이 커플이야. 그래서 적분책이었거든 이거. 영희가 철수한테 물어봐. 저 호수만큼 너를 사랑해 하니까 철수가 뭐라는지 알아? 저거를 적분을 하면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알아볼 수가 있겠군. 이런 것도 있었어 옛날. 야 미친놈. T야. 자 30페이지 운동방정식을 이용한 운동의 분석. 사실 이것도 순서가 약간 이상하긴 해. 마음에 들진 않아. 하지만 생각을 해야 돼. 자, 선생님이 얘를 밀 거예요. 얘는 질량이 2kg이고요. 얘는 질량이 3kg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이 얘를 10N으로 밀었어. 그리고 아까 전에 F는 ma 해서 얘의 가속도가 몇이 돼야 된다? n분의 f. 그렇지. m이 몇이야? 2. 응? 5. 5겠지. 네. 그렇지. 띵킹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얘를 밀었는데 책상 하나만 움직이겠니? 책상 두 개랑 다 움직이겠지. 띵킹을 해야 돼. 그럼 우리는 m은 5분의 10은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응용이 안 되는 거야. 자, 내가 얘네들한테 힘을 주지 않았어. 네. 이번엔 내가 얘네들 힘을 주지 않았어. 얘네들은 사실 뭐였냐면은 자동차예요. 자동차 두 개를 내가 묶어가지고서 밀었던 거야.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지금 계속해서 달라붙어서 앞으로 갈 거야. 네. 그럼 둘의 가속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 둘의 가속도가 같아야 될까? 그치, 같아야겠지. 그럼 얘네들의 가속도가 각각 몇이라고? 2의 가속도를 가질 거예요. 얘네들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 2kg. 얘는 3. 그러면은 요 A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의 크기는 몇일까? 4. B가 받고 있는 힘의 크기는 6. 얘네들은 누가 힘을 주고 있어? 엔진이 주고 있겠지. 네. 자, 이 힘들이 여기에서도 사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따로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20N이 어떻게 나눠진다고? 얘한테 4N으로 갈 거고 얘한테는 6N으로 갈 거야.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 2kg짜리한테 10N을 줬는데 얘는 왜 4N이 됐겠어? 얘가 반대 방향으로 얼마큼의 힘? 마찰. 반대 방향으로 힘 크기만 생각을 하자. 누군지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몇 뉴턴을 받아야지 얘가 4가 될까 이제. 마이너스 6턴. 그치. 어? 6이 여기 있네? 그럼 이 둘 사이에 우리가 관계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네. 이게 작용 반작용이. 예. 내가 A가 B를 6N으로 밀어서 네. B가 A를 6N으로 밀었다는 거야 다시. 네. 그래서 A는 6N만큼 잃었고 얘 B가 6N의 힘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갖게 되는 힘들을 4N과 6N을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두 힘은 알자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알자힘은 어떠한 물체가 운동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그 힘을 알자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모든 힘의 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애도 알자힘이 몇이었어? 10. 4랑 6. 아니야. 알자힘은 10이 아니야. 두 물체를 합쳤을 때 10인 거지. 각각에서는 4N, 6N이었어.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1번 상황이랑 2번 상황은 같은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 네. 이게 중요해. 네. 왜 중요하냐면 막 여기서 이제 물체를 막 굴릴 거야 이 새끼들을. 네. 막 굴려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고 막 하나로 합쳐지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잘하려면 얘네들이 하나로 합쳐졌다. 이제 두 물체가 무엇이다. 하나 가속도가 같거나 아니면 속도가 같거나 이런 상황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돼. 자, 이번엔 도르래예요. 다들 도르래가 뭔지는 알지? 자, 도르래가 있고요. 여기에 두 물체가 매달려 있어. 얘도 2kg. 얘는 3kg 하자. 선생님이 왜 2, 3 하는지 알겠지? 귀찮아서 그러는 거야. 계산하기가. 너무 빡빡해. 자, 중력 가속도 G는 원래 9.8m/s 제곱의 값을 갖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리 풀 때는 10으로 해놓고 풀어요. 귀찮아서. 과학자들은 귀찮은 걸 정말 싫어해. 그래서 수많은 법칙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과학자들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귀찮아서요. 만드는 것 자체가 더 귀찮지. 아니지. 얘네들은 F는 MA가 얼마나 심오해 지금.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힘과 가속도와 뭐 이거에 대해서 세 글자로 표현을 하잖아. 네 글자죠. 네 글자로 우리가 운동이라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됐잖아. 그럼 이제 과학자들은 박수를 쳐. beautiful 하면서. 아름다워, gorgeous 하면서 막 이런다니까. gorgeous 하면서 미쳤다 이거지 하는 거야. 과학자들은 변태라서 수식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아름답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귀찮은 게 싫으니까.
귀찮은 게 싫으니까 짧은 게 좋은 거야. 길면 외우기 힘들잖아. 아무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자, 첫 번째가 아까 전에는 힘이 모두 주어져 있었잖아.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까지 어떤 거 찾고 있었어? 가속도. 아니, 알짜기. 알짜임 찾고 있었어. 역학이라는 과목,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물리에서 역학이에요. 역학이라는 거는 혹시 어디 갔냐? 이거 왜 하나밖에 없냐? 알겠구나. 역학이라는 거는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힘을 찾는 학문이야. 힘. 중요한 건 힘을 찾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힘부터 찾아라. 네. 자, 공중에 매달려 있어. 어떤 힘을 받을까?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네. 아, 힘이 아니고 가속도고, 중력이라는 힘을 받겠죠. 중력이 몇이라고? 10. F는 ma. 네. 가속도가 몇이야? G. g. 그러면 얘 중력 몇 받아? 10. 20. 20. 얘 중력 몇 받아? 30. 30. 와, 굉장히 잘했어. 자, 그러면은 도르래의 역할은 뭘까? 얘는 뭐 하는 놈일까? 물체를 올리는 거. 역학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 물리적으로. 우리 계속해서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띵킹을 하자. 내가 얘를 잡아당기면 얘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 뭔가 이상해. 나는 밑으로 힘을 줬는데 얘가 위로 올라간대. 어떻게 됐어 힘이 지금? 내리만큼 올라가는 건가요? 내린 만큼 올라가.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자, 지금 원래는 두 개가 방향이 같으니까 20N 더하기 30N을 하면은 50N이 돼야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도르래에 의해서 반대로 움직이니까 30N 빼기 20N에서 10N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이 이 물체 전체가 받고 있는 힘을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이 물체 전체가 받고 있는 힘이 몇이라고? 10N이라고. 자, 이제 얘를 펼쳐볼게요, 선생님. 네.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안 보이니까 펼칠 거야. 이렇게 2kg이랑 3kg. 자, 그러면은 힘은 어느 쪽으로 받고 있어? 오른쪽, 왼쪽? 3kg 쪽으로. 3kg 쪽으로 10N으로 받고 있는 거야. 그럼 뭔가 이제 좀 간단해졌지? 형태가. 계속해서 단순화를 해야 돼. 최대한 단순화를 해서 사용을 해야 돼. 그럼 10N, 얘 알짜이면 30. 너무 어렵구나. 미안. 10N 전체 질량 몇? 5kg. 아, 6. 네. 그렇지.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3kg짜리는 6N, 2kg짜리는 4N. 이 실에 걸리는 힘의 크기는 몇? 이 실은 누굴 당기고 있어? 2kg 당기고 있잖아. 네. 그럼 얘는 4N을 받고 있겠네. 얘는.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실에 걸린 장력이 4N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제는 단순화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줄게. 단순화가 안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10N. 얘 아래로 몇? 30N을 갖고 있어. 그리고 위로 몇? 2로 마이너스 20. 24N을 받아요. 그치? 왜? 얘 알짜임 몇이니까? 6N이니까. 맞죠? 네. 여기는 몇? 위로 24N을 아, 받아야지. 그래서 단순화하지 않은 실제는 24N이 이 장력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봐야 돼. 우리 지금 가정하지 않은 게 뭐야? 요 20N을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실제는 플러스 20N을 해. 그래서 요거랑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물체의 움직임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또 지우고 또 해야지.
귀찮아. 숫자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숫자가 지저분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 선생님은 물리 전공에서도 약간 마이너한 장르를 다뤘어. 수치 해석학을 좀 많이 하면서 했는데 컴퓨터 물리 그런 거를 했어. 그 이유가 숫자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계산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계산은 계산기가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터를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AI를 만들었는데 귀찮잖아.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하고 살았어. 그랬더니만 나 친구들처럼 반도체 하고 막 그럴걸. 내 친구들 반도체 한 친구들 지금 뻥뻥거리면서 살고 있잖아. 삼성하고 삼성 간 친구들도 많지. 삼성 간 친구들도 많고 하이닉스 간 친구들은 별로 없고 뭐 지멘스라고 해서 다른 회사 외국계 회사에 있는 친구들도 꽤 있고 한데 반도체나 할 거야. 그래서 미래를 보는 선구안이 필요합니다. 뭐야, 존나 많아. 미래를 보는 선구안이 필요해 우리한테는.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AI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어. 뭐요? AI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너네들이 과학 실험을 하잖아. 실험을 하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인지 너네들이 알아? 몰라? 학교 선생님은 알까? 아니요. 학교 선생님도 몰라. 진짜 이게 맞나? 막막해. 오차가 발생한 이유가 너무 다양하고 왜 발생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AI가 판별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너 이 새끼 제대로 안 했구나 다시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너네들이 이렇게 막 실험을 하고 있으면은 그 실험실에 우리 풍경을 보면 알잖아. 선생님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막 뛰어가. 그러면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미 실험을 끝내고서 놀고 있어. 그런 걸 없애려고 이제 AI 튜터가 또 더 다른 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주는 거겠죠. AI 주식을 해야 돼. 하고 있는데 이 귀찮아. 그 먹이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먹이를 만드는 게 너무 귀찮아. AI는 3번. 이번에는 마지막. 두 물체가 절벽에 있어요.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 절벽에 묶여있는 두 친구 철수와 영희가 떨어지는 걸 항상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단 우리의 가정이 있어. 마찰이 아예 없어. 일단 마찰이 없어. 마찰이 제로예요. 마찰이 제로니까 철수는 영희가 1kg이라도 어떻게 되냐면 가속을 하기 시작을 할 거야. 이제 철수는 여기에 지금 여기 참기름을 발라놓은 상태야. 무거운 철수와 가벼운 영희가 있지만 철수는 영희를 끌어당기지 못해요. 왜? 발로 영희를 지탱하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철수는 이제 바라보고 있어야지. 영희야 어디가 하면서 1kg짜리 영희랑 2kg짜리 4kg짜리 철수라고 합시다. 이거 너무 슬픈 일이야. 이제 철수는 이제 영희랑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영희랑 같이 떨어질 거야. 근데 빨리 안 놓으면은 놓았어도 떨어질 거야. 왜? 이미 가속을 해서 나는 관성을 받아버렸으니까 앞으로 계속 갈 거거든. 그래서 철수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질 거야. 둘 다 떨어지는 걸 바라볼 거예요. 자, 어떻게 될 거라고? 철수도 오른쪽으로 갈 거고 영희도 아래로 갈 거야. 항상. 네.
이게 바뀌면 안 돼. 네. 여기에서 철수가 멈추는 가정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왜? 마찰이 없으니까. 자, 영희가 10N의 중력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10N이 누구랑 누구한테 걸린다고? 철수와 영희한테 걸려요.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이제 가속도가 몇이 나와? 이제는 그냥 이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항상 2밖에 안 나와. 학교 선생님들도 2랑 4를 좋아하실 거야. 2m/s가 됐어. 자, 영희는 그러면 아래쪽으로 R점이면 10. 아, 네. R점 6 아니 4 4? 2. 0 1kg이면 2. 2야 2m. 철수는 8. 8. 그러면 위로 얼마큼 받고 있는 거예요, 영희가? 실제로는 아래로 10N이니까 위로 몇을 받아야 돼? 8. 8. 이 8N이 뭐라고? 실에 걸리는 장력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나 하니까 차근차근 하면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1kg짜리 영희가 4kg짜리 철수를 끄는 마법. 이게 바로 중력이에요. 자, 마찰이 없는 공간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지금 선생님 얘를 톡 하고 밀어도 얘는 가만히 있잖아. 근데 마찰이 없는 공간은 선생님 얘가 톡 하고 밀면 얘를 엄청 천천히 가까이 있잖아. 이러고 가요.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톡 하고 밀면. 근데 지금 톡 하고 밀면 왜 안 가? 아니 마찰이요. 마찰이 있으니까. 자, 33페이지 대표 자료 분석. 오늘은 요거 3334 이렇게 하면은 끝나요. 천천히 나갈 거야 여기는. 역학은 천천히 나갈 거고. 아닌가? 아니요, 역학은 천천히 나갈 거고. 여기 어디까지 좀 천천히 나갈 거냐면 여기 목 잡으면요, 열과 에너지까지, 열과 에너지까지는 주에 하나씩만 나갈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2개씩 나갈 거야. 그래서 축전기까지 나가는 게 아마 중간고사의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총 8주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또 8주면은 내 핸드폰 가져갈게. 지금 이제 2주차죠. 수업이 2주차 수업까지 했는데, 이번 달 지나면은 6주 하고요. 4월 5, 12 하면은 그러면은 8주야. 근데 이러면은 니네가 시험 기간이 2주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4월 5일에는 4월 5일이나 3월 29일 그쯤 가면은 클리닉 시간에 수업을 한 번을 더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숙제가 이제 2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 주는. 클리닉 뭐 하는 거냐면, 이거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제 푸는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너네들이 이거 다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문제 풀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새로 뒤에 있는 거 그 숙제 말고 그거를 할 거예요. 문제를 풀 거야. 완자를 풀 거야. 완자. 아, 그리고 책을 하나 더 사야 돼요. 완자 기출팁을 살 건데, 이거는 다음 선생님이 주문을 해놓을 테니까 다음 주면은 아마 책이 올 거야. 그래서 저거는 숙제책이 될 거예요. 얘가 숙제, 완자는 본 수업이랑 그거를 바로 복습할 수 있는 클리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난 너네들이 집에 가자마자 복습할 거라는 생각 절대 안 하거든. 근데 애초에 나도 그렇게 한 적이 인생에서 딱 한 달 있어. 있긴 있으시네요. 있긴 있어. 언제 그랬냐면은 선생님이 21살에 군대를 가려다가 실패했어. 짜잔, 다시 오세요 해가지고서 머리를 밀고 한 일주일 동안 군대 들어갔다 나왔어. 22살에 그러면 이제 복학을 해야 돼. 복학을 하니까 내 친구들 다 군대 갔으니까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한 달 동안 친구가 없어서 난 자취를 했는데 친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집에 와. 집에 와서 뭐 했냐면은 공부를 했어. 과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예습도 하고 막 그랬어. 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거를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 4시간밖에 안 돼. 매일매일 하면은. 응? 근데 대학교는 학교가 일찍 끝나잖아. 그리고 중간에 공강도 막 있고 그러잖아. 그럼 공강 시간에 뭐 했겠냐고. 혼자 집에 자취방 그냥 학교 여기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집까지 여기 횡단보도 하나 건너고 그리고 나서 요만큼만 가면 돼. 그냥 요 정도만 가면 돼. 요 정도만. 그럼 횡단보도 건너고 골목길 조금만 가면은 집이야. 그럼 공강 시간에도 집에 가서 뭐 했냐면 밥을 차려 먹고 혼자서 볶음밥 밖에서 먹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쓸쓸하시네요. 집밥을 혼자서 먹고 그리고 공강 시간에 또 공부랑 과제를 해. 그리고서 이게 그러면은 저녁도 이제 집에 가서 먹었을 거 아니야. 저녁밥도 먹었어. 저녁도 아니, 먹고 뭐 하세요? 하면은 7시 정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강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공부랑 과제랑 예습을 다 하는 게 그냥 낮 시간에 다 끝나는 거야. 나는 아싸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서 7시 막 이럴 때 이미 나는 모든 거를 다 끝내놨어. 나 이제 뭐 하지? 하고 있다. 뭐 하지 하다가 이제 롤 접속하면 이제 친구들 쭉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막 롤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개강총회 아는 형이 그래도 선배들은 있지 친구들이 없는 거지. 개총회 이제 선배가 나를 부른 거야. 오라고. 제가요? 왜요? 귀찮은데? 그럼 오래. 그래서 갔어. 아마 불러서 갔던 거 맞는 거 같아. 그래서 귀찮으심이 심하시네요. 귀찮잖아. 그리고 나는 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학교 생활을 원래 잘 안 했어. 학교 생활을 굳이 와. 동기들은 많이 알아. 막 점심 같이 먹고 막 술 먹고 하는 애들이 꽤 많아가지고 우리가 123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70명은 같이 놀았어. 그러니까 인싸야. 인싸인데 학교 생활을 잘 안 하는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간 거야. 개강총회 갔는데 친한 형이 나한테 그 당시 회장이었던 A 형한테 나를 소개를 시켜주고 야 너 인원 필요하다며 얘 데리고 가서 써 하고서 갑자기 나를 총무로 앉혔어. 갑자기 학생회 총무가 됐어. 팔렸네요. 갑자기 팔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학생회 이제 물리과 총무하고 그리고 이 형이 또 자연대 회장 해가지고 자연대 총무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자연대 회장까지 했어. 이때 만났던 여자친구랑 만나면 안 됐는데 걔랑 맨날 술 먹고 놀고 해가지고서 이게 없어진 거야. 아. 그래서 한 달이었던 거야. 딱 한 달만 저러고 살았어 나. 그 뒤에는 이제 여자친구 생기고 뭐하고 해서 술 먹고 놀고. 술 먹고 놀고 맨날 술 먹고 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결혼식장에 내 지인만 한 70명 정도 오는 것 같아. 이번에 인싸시네요. 인싸지. 열심히 살았지. 싫다. 귀찮다. 대표 자력 분석 1은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근데 대신에 뉴턴이 어떻게 됐어? 10에서 15로 바뀐 것 뿐이네. 자, 15뉴턴으로 줬어요. 그러면은 가속도면? 가속도 아니 2. 11대 2였지. 3. 3이죠 3. 15 나누기 5를 하셔야 돼요. 15 나누기 5. 나에서는 나에서는 응. 거기도 3. 거기도 3. 나에서도 3. 그럼 A, B에서 각각의 알짜임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되니까 6, 9. 나에서도 6, 9. 자, 가에서 A가 B를 얼마큼 밀었어?
B가 받고 있는 저 9N은 A가 준 거잖아. 네. 그럼 몇 뉴턴? 9. 9. 그럼 A는 B를 몇 뉴턴으로 잡아당길까? 자, 이거 너무 어려워. A가 B를 당기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 자, 선생님 아까 전에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 작용 반작용은 크기가 같다. 자, A가 B를 뭐뭐 하는 힘이 있으면은 B가 A를 뭐뭐 하는 힘이랑 두 개는 어때야 된다 그러면?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가 B를 당기는 힘을 보지 말고 B가 A를 당기는 힘을 보는 거야. A는 6N으로 잡아당겨지고 있지. 그러면 저것도 몇이라고? A가 B를 당기는 힘도 6N.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게 잘 안 보이면 앞뒤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조금 쉬워진다. OX는 알아서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책상에다가 묶어놨네. 자, 책상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의 문제를 낼게. 자, 얘가 둘 다 1kg이야. 그렇지? 둘 다 1kg이죠 지금. 오른쪽으로 얘를 10m/s로 밀었어. 그래서 얘네들 속력이 10m/s래.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얘네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아래로 10N을 받죠. 여기도 아래로 10N을 받죠. 그러면 이 두 힘은 어떻게 될까? 같아진다. 같아서 평이. 평이. 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없어질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제 물체의 움직임이 없다. 라고 하면 틀린다니까. 아. 처음에 있던 그 10m/s의 관성을 그대로 가져가야 돼. 자, 지금 가 같은 경우는 물체가 정지해 있다라고 나와 있어. 여기에서는. 그래서 저 사실이 중요한 거야, 생각보다. 초기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저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정지해 있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얘네 두 개 힘 같다라고 해도 정지한 상태로 두면은 틀려버려요. 자,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몇? 10. 10N이 되겠죠. 간단하지. 나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세요. 중력 10N을 받고 물체가 1이니까 10. 1인데요. 물체 두 개인데요. 아. 나에서 1kg짜리 1kg짜리 아래로 10N 이렇게잖아. 5. 그치. 이렇게 나와야죠. 자, 다에서는 다에서는 1kg 3kg 아래로 30N 아래로 10N 그러면은 위로 10N을 당겨지겠네. 전체가 20N의 알짜 힘을 남고 4kg 따라서 5m/s 되죠. 이렇게 가야겠죠. 점점 선생님이 빨리 계산하고 있지. C에 작용한 알짜 힘은 3, 5, 15 15N. 알짜 힘은 가속도랑 질량이랑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야 할 거를 다 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39페이지를 보면 4번 문제가 있어. 저거 보면 저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어? 못 풀 것 같지. 나도 그럴 것 같아서 이거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림 가에서 물체 A, B, C가 실 P랑 실 Q로 연결되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대. 그렇구만.
그랬더니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속력이 V가 되었을 때 P가 끊어졌대. 그렇구만. P가 끊어진 뒤에 C가 속력 V로 운동하는 순간을 다시 나타냈대. A, B, C의 질량은 3m, m, 2m이고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라고 나와 있네. 이 얘기가 무엇이냐? B, C의 가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B만 변하는 게 아니라 B, C는 한 뭉탱이로 지금 있잖아. 가에서나 나에서나. 그럼 둘 다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고 대신에 방향이 반대겠죠. 자, 그럼 A의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면은 천천히 해보자. 뭐가 이렇게 좀 많아. 아우, 이건 지우다가 어깨 빠질 것 같아. 이씨, 짜증나. 연윤대 학원 오니까 싫지. 응.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내가 싫어. 오늘 아침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너는 연윤대 내려오지도 않냐? 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출근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뭐 잔소리를 하죠. 자고 있었는데. 전화로 내일부터 쉬잖아요. 응? 내일부터 쉬잖아요. 내일 쉬지. 출근 일요일로 하신다고. 다른 데 가지. 원래는 학원은 안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AI 때문에 회사 같이 다니고 있어. 바쁜 사람이야. 회사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쓰리잡. 대학원은 돈을 주나요? 돈을 내는 거죠. 잡은 맞잖아. 너네도 지금 돈 쓰는 일 하고 있잖아. 하고 학생. 나중에 선생님이 생각을 할 때 왜 이렇게 안 그거죠? 선생님이 생각을 할 때 너네들은 대학원을 안 가면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왜 그러냐면 AI 때문에 사람이 좀 고능화가 돼야 되거든. AI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 너네들은 취업하려면은 더 똑똑해져야 돼. 큰일 났다. 취업 못하겠다. 왜 이래? 미끄러져. AI보다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AI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 AI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더 똑똑한가? 이세돌도 졌는데 세돌이 형도 졌잖아. 3M, M, 2M 3M, M, 2M 가속도가 A. 자, 보자. 가속도가 A래. 그러면은 우리는 전체 힘은 몇이야? 전체 힘. 전체 알짜이. 6MA라고 해야죠. 거의 맞췄어. 자, 6MA라고 하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뭘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른쪽을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어려운 문제야. 자, 오른쪽도 가속도가 얘네들이 몇이라고? 가속도가 A래. 아하. 그럼 얘네들의 알짜인 몇? 5MA. 어? 5MA. M이랑 2M이에요. 3MA. 3M이야. 방향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3M이야.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뭘 알아야 되냐? 이 빗면 위에서 얘네 둘은 받는 힘이 몇이야? 마이너스 3mA라는 힘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치?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고 있을 테니까 중력에 의해서. 맞죠? 그러면은 왜 얘가 6mA가 된 거야? 이 3mA가 어디로 갔어? 얘가 끌고 가는 힘이 3mA가 추가로 더 있어야 되는 거야. 9mA로 끌고 가니까 3mA가 사라져도 알짜 힘이 6mA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끊어지고 나면은 얘가 9mA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몇이라고? 3회 3A가 된다. 대박. 자, 그러면 얘는 끊어진 시점에서 타임을 나눌 거야. 끊어진 시점, 끊긴 시점은 얘네들의 속력이 V가 되었대.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끊겼을 때 속력이 마이너스 V가 되었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은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만큼의 속도 변화량이 몇이야? 델타 V는 2V 2V. 2V만큼 바뀌었대. 근데 얘는 가속도가 몇 배야? 3A 3A니까 여기서 가속도는 A였고 얘는 3A니까 그러면은 속도 변화가 몇 배? 3배. 그럼 얘는 어떻게 됐다고? 델타 V가 6V야. 근데 처음에 가는 속도가 V가 있었으니까 V 더하기 6V에서 7V가 돼.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 자, 가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거는 쉽네. 여기 끌고 가는 거 전체를 다 끌고 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밑으로 당겨지는 3mA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당겨져야 되니까 여기는 6mA로 당겨야 돼요. 얘네 두 개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으로 얘가 그냥 M 당겨줘야 되나?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가에서 여기는 6mA 그리고 여기는 3mA만큼 작용을 하겠지. 3mA? 아닌데. 다시 계산을 다시 합시다. 얘가 6mA가 아니야. 어려워. 자, 전체가 3mA로 3mA로 당겨지고 바본가? 뇌가 녹았어 지금 순간적으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럼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P와 Q 두 가지에 대해서 보라는 얘기고, 바보가 맞네 내가. 자, 얘가 EMA죠. 얘는 EMA.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아래로 EMA지. 그치? 그러면 위로 몇으로 당겨야 돼? 위로 몇으로 당겨야지 얘가 위의 방향으로 A가 되겠어. 알짜 힘은 일단 EMA에서 얘가 오른쪽으로 EMA라는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빗면 가속도가 생겼어. 빗면에 의해서 받는 힘이 있고,
반대편으로 우리는 보내야 돼. 어떻게? 2mA로. 따라서 왼쪽으로 몇으로 줘야 돼? 힘을 4mA로 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힘은 4mA죠. 아, 힘들었다. 그래서 1.5배가 맞네요. 기억지. 계산을 잘못했어.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클리닉 시간에는 여기 39쪽까지 문제를 다 푸셔야 돼요. 선생님이 제일 어려운 건 다 풀어줬어. 제일 어려운 건 풀어줬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을 푸시면 됩니다. 개념 얘기로 풀어야 돼. 네, 다 푸셔야 돼요. 그 빈칸 채우기도 채우셔야 돼요. 맨날 그거 안 채우더라.